혹시 바로 당신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매일같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어딘가 좀 이상한 그 사람.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한 마음속으로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어제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혼자 다 끝냈다고 하고, 오늘은 모두가 선망하는 그 사람이랑 밥을 먹었다고 하고, 이야기는 들을수록 스케일이 커지는데 정작 말하는 사람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듣는 우리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죠? 어디까지 맞장구를 쳐줘야 하나 헷갈리고 그렇다고 대놓고 그거 진짜야? 물어보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의 끝없는 허풍은 단순히 관심을 좀 받고 싶은 나쁜 버릇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문제, 일종의 병 같은 걸까요? 자, 이제 그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그냥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하고 뭉뚱그려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적 거짓말이에요. 이건 뭐랄까,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거예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하고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이에요. 습관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병적 허언, 우리가 공상허언증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거대하고 정교한 세계관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만든 그 거짓말을 자기 자신도 진짜라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강박적 거짓말은 망했다 싶을 때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는 거라면, 병적 허언은 내가 이만큼 대단해 라는 내면의 만족을 위해 아예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인 거짓말쟁이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병적인 사람은 자기 거짓말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해져. 하나는 그냥 나쁜 습관, 다른 하나는 거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들의 머릿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신 뇌과학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거든요. 자, 이 숫자 플러스 22%.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이건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발견된 아주 구체적인 차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은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 그중에서도 백질이라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보다 평균 22%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백질은 뇌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는, 말하자면 초고속 인터넷망 같은 역할을 해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백질이 많다는 건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엮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가진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멈춰 세워야 할 브레이크, 즉 도덕적 판단을 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회백질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겁니다. 엑셀은 쌩쌩 밟는데 브레이크는 고장난 자동차나 마찬가지인 거죠. 게다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뇌는요, 거짓말에 점점 익숙해져요. 처음 거짓말할 땐 심장이 쿵쾅거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게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 때문인데,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얘가 점점 일을 안 해요.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무렇지 않게 더 대담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미끄러운 경사길에 몰려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거짓말을 과연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식이 와장창 깨질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피한다. 이거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요, 전문가의 82%는 이게 믿을 만한 신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진짜 고수들은요, 의심을 피하려고 더 뚫어져라 상대를 쳐다보기도 하죠. 진짜 단서는 그 사람의 몸짓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뭘 봐야 하냐고요? 진짜 단서는 바로 이거예요. 첫째,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진짜 내가 겪은 일은 온갖 쓸데없는 감각, 냄새, 소리까지 다 기억나잖아요. 근데 지어낸 이야기는 뼈대만 앙상해요. 둘째, 이야기에 우여곡절이 없어요. 현실은 늘 뭔가 꼬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 거짓말은 이상할 정도로 너무 매끄럽고 완벽한 시나리오 같죠. 그리고 마지막,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그 사람의 말과 객관적인 증거가 딱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럼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만성적인 거짓말쟁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는 실전 대응법입니다. 제일 먼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의사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선을 긋는 겁니다. 대응할 때는 기술이 필요해요. 첫째,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내는 건 오히려 더 교묘한 거짓말로 방어할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둘째, 감정 빼고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너 거짓말했지? 이게 아니라 네 말은 이런데 이 문자 메시지에는 다르게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요. 셋째, 나를 주어로 쓰세요. 네가 거짓말쟁이야가 아니라 나는 네 이야기가 사실이랑 달라서 좀 혼란스러워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슬쩍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빠져나갈 구멍 정도는 열어주는 게 현명합니다. 물론 치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걸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훈련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보통 불안장애나 다른 깊은 문제랑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강한 의지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짓말쟁이의 마음속 그리고 그들의 뇌 속까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 한 사람의 현실이 온통 거짓으로 단단하게 지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까요? 아니면 그 진실마저 집어삼켜서 더 거대한 거짓의 일부로 만들어 버릴까요? 어쩌면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경험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